예, 그 앞에 서비스 워커 잘 들으셨죠? 이게 잘 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앱을 오프라인에 동작하는 멋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부족한 게 있죠. 뭐냐면 이제 네이티브 레이어처럼 동작을 하려면 네이티브가 앱이 갖고 있는 뭔가 좀 특별한 요소들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make it installab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드리면 저는 오픈소스 프론티어라는 정부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여러분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래서 지금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치 중. 네. 이제 앱 하나를 가지고 이제 쭉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이제 에어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에어혼에 대해서, 혼어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에어혼어 들어가셔가지고 닷컴 들어가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시끄러운 기자들을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쓰는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젖살 빼는데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2007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아이폰이 저희 나라에 없는데 그때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저는 사실 몰랐어요. 조사하면 알았는데 아이폰이 처음 출시했을 때 애드 홈스크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홈스크린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일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통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각종 메타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었어요. 홈스크린에 보이는 아이콘, 그다음에 해상도에 따라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플래시 스크린까지. 솔직히 얘기드리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죠. 웹 어플리케이션 딱 사는데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랑 스프레시 딱 뜨고 홈 스크린에서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웹 앱을 실행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플래시 스크린 나오고 그 다음에 웹 앱이 실행된다. 굉장히 멋진 경험이죠.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는 이제 저런 메타 태그를 이용하면 이제 상단에 어떤 기존의 그 크롬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UI들을 좀 제거할 수 있고 좀 더 네이티브 랩처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뭐 저희는 지금 안 쓰는 앱 캐시라든지 사라진 이제 앱 SQL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써서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지금 인덱스드 DB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좀 쓰죠. 그거 대신에 이런 거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만들어 그 설명드렸던 서비스 서거나 그런 걸 이용해서 오프라인 웹앱을 잘 만들 수 있었다면, 오프라인에서 잘 동작하는 웹앱을 만들 수 있었다면 방금 말한 그런 것들만 딱 있으면 다 되냐? 그러기엔 조금 더 아쉽죠. 왜냐면 저희가 해야 될 게 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012년 이제 얼리 크롬 안드로이드 초기 버전 크롬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 화면을 보시면 어떤 웹사이트를 이제 홈스크린에 등록하고 싶을 때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쳤죠. 메뉴 누르고 그 다음에 애드 홈스크린 하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런치하고 싶으면 위젯 등록해가지고 끌어당기고 너무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2013년도쯤에 이제 더 많은 웹을 이제 더욱더 네이티브 앱과 동등하게 혹은 비등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크롬에서 브라우저 하나 둘씩 처리를 하게 됐죠. 이제 그런 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 크롬 브라우저나 페이지 이제 보시면 앱 리스트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어떤 게임들은 풀스크린 런치도 돼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OS 스테이크 스샷 돼서 이게 웹페이지인지 웹앱인지 우리가 그 인지 못하도록 사용자 인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더 멋진 웹앱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크롬 31에서 에디터 홈스크린 이제 드디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 아까 봤던 그 애플에서 지원하던 메타 태그들 그런 것들을 호환성 있는 것도 되는데 그렇게 추가를 하시면 실제로 몇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롬 얘기는 여기까지 역사 얘기는 좀 이제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북마크랑 뭐가 다르지? 저도 처음에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버스 이런 거 제가 자주 가는 버스 등록해서 뭐 470, 220 뭐 이런 것들 바로 런치시키고 그런 것 했는데 그런 것 도대체 뭐가 다르지?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조금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건 또 표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용자들이 아무 웹페이지나 등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그런 번거로운 태그들을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모두 삽입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 관리 책임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이 만드신 웹이 실행될 때 그 실행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아이콘을 보여주고 어떤 이름으로 홈스크린에 등록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관장할 수 없다는 거죠. 기존에 애도 홈스크린을 하게 되면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저처럼 아까 버스 번호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Add to 홈스크린의 표준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Add to 홈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쭉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니페스트라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웹 매니페스트는 소개된 지 꽤 됐는데 사실 이걸 어디다 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웹이 홈스크린에 어떻게 등록되고 어떻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매니페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매니페스트를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링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렇게 많은 태그들 혹은 많은 비표준화된 메타 태그들을 쭉 나열할 필요 없이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매니페스트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홈스크린 어떻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그 리센트 메뉴라든지 앱 리스트 봤을 때 그 내 웹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그 등록되는 동작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내가 만약에 원하는 이제 웹사이트 에어혼이죠. 지금 경우는 에어혼에 가서 그 메뉴 누르고 Add to 홈스크린 하고 그러면 이제 매니페스트를 다운받게 됩니다. 매니페스트는 JSON 파일이고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매니페스트에서 다운로드해서 그 다음에 파싱을 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 홈스크린이 어떻게 등록될 것인가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홈스크린에 저희가 원하는 개발자가 원하는 형태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Add to 홈스크린을 누르고 나서 이 아이콘과 이름은 매니페스트에 있는 short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합니다. 거기 있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 홈스크린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홈스크린에서 그거요. 저 한국에서 설마 누를 줄 몰랐어요. 외국 비디오에서는 막 누르더라고요. 근데 설마 우리 누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에어홈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아이콘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제는 그 아이콘스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 해상도의 아이콘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 게 필요하면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DPI를 다루는데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라고 그러면 그런데 저 웹 개발자분들은 이제 사실 픽셀 단위로 다르지 DPI는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DPI에 따라서 실제 좀 낮은 해상도에 따라서 또 낮은 해상도의 아이콘을 불러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니까 190 DPI, 190 픽셀 사이즈의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앱 스위치도 보시면 지금 뒤에 있는 트위터는 실제 네이티브 앱입니다. 앞에는 에어 호너고요. 요게 이제 그 태스크 스위치에 C에 저 에어 호너라는 이름을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상 가장 중요하죠. 어떤 URL이 엔트리 포인트가 되느냐. 아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기존 Add to 홈스크린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제가 예를 설명드린 대로 버스 넘버를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웹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저희가 헤게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탁 뜬 다음에 내가 원하는 첫 페이지로 딱 들어가야지 진정 제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타트 URL입니다. 이제 뒤에 커리 네임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큰 앱을 갖고 계시면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리스트가 보인다든지 그런 웹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전문적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좀 멋진 기능이 하나가 이제 스플래시 스크린입니다. 이제 웹앱에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웹앱은 이때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웹앱은 북마크를 누르거나 아니면
URL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웹페이지가 로딩되고요. 그런 거 대신에 저희가 스플래시 스크린을 쓸 수 있습니다. 스플래시 스크린 써서 실제로 저희 웹 어플리케이션이 다 로딩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그 형태로 완성될 때 스플래시 스크린을 그 동안에 스플래시 스크린을 보여줘서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죠.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때 느낌이 왜 모든 건 첫 느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딱 봤는데 빈 페이지인데 막 페이지 로딩하고 막 리스트는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비스 워커를 써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죠. 그 사이에 잠깐 크롬이 부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상황 때 스플래시 스크린을 쓴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래시 스크린 할 때 딥 컬러랑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해가지고 그 여러분의 웹에 맞는 어떤 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충 파란색 같은데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까지 바꾸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제목은 이제 어떻게 실행되냐, 뭐 어떻게 그냥 실행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실제로 내 웹이 어떤 타입의 웹이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저 디스플레이 속성을 사용하는데 그때 풀스크린이라든지 혹은 윈도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윈도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UI 셋이 이 디스플레이 속성에 따라서 크라운 브라우저의 UI 셋을 조정합니다. 스탠다드 언론을 하시면 정말 네이티브 앱처럼 동작을 하게 되죠. 위에 이제 크롬 웹 브라우저도 없고 주소 창도 없고 정말 순수하게 내 웹만 가지고 내가 모든 내비게이션의 해계문을 다 갖고 조정할 수 있는 멋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제 윈도우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게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풀스크린 사용하는 예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 밑에 막 이런 안드로이드 컨트롤바 보기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네이티브 게임을 잘 생각하시면 보통 전체 화면으로 실행되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웹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는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업데이트도 금방 웹에 가진 장점을 그대로 녹이면서 그 다음에 이 매니페스트라든지 이 풀스크린 디스플레이 속성을 쓰시면 그대로 모든 장점을 양쪽으로 다 누리는 거죠. 웹 어플리케이션 실행되고 네이티브 앱처럼 실행되고 그 다음에 풀스크린 실행되고 이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윈도우로 실행되면 보시다시피 아까는 없던 차이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바가 이제 나타나죠. 이제 요는 이제 미디어 쿼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UI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스탠드얼론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에서 그 홈스크린 시작했는지 안 됐는지 이제 불린 값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호환성 줄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 매치미디어 디스플레이 모드로 실제로 4가지 속성 있는 것들을 다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미디어 쿼리는 CSS로 동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에 실행됐을 때 스탠드얼론으로 실행됐을 때에 따라서 UI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바를 나오게 한다든지 안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고 충분하냐? 서비스 워커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에서 동작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인스톨러를 해서 멋지게 스프레드 스크린 나오고 홈에서 딱 실행됐냐? 근데 좀 더 한 가지 더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설치에 대한 겁니다. 지금 설치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메뉴 누르고 애드 홈 버튼 누르고 애드 투 홈 스크린 누르고 그럼 다시 설치되고 이름 설정하고 이런 식이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는 프롬프트 인스톨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까지 거의 활용 전종이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애드 투 홈 스크린을 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 때나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 되죠. 사람들을 저희 사이트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막 페이지마다 계속 보내줘요. 등록하라고 등록할 때까지. 그럼 다시는 오지 않죠. 그런 걸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롬에서는 이 실제 유저가 여기에 정말 인게이지드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실제 유저가 자주 오고 이 사이트를 이제 계속 쓰고 싶어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화면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몇 가지 규범사항, 크리테리아라고 부르는 규범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따르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서비스 워커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이제 만들 넥스트 웹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네이티브와 동등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빈 페이지를 보여준다든가
홈스크린 시작을 했는데 공룡이 나와버린다든가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서비스 워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워크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HTTPS.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네이티브 랭귀지 룩앤필을 주기 위해서 매니페스트를 적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유저가 여기다 인게이지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딱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어떤 규칙은 잘 아직 계속 변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리스틱하게 이제 실제로 유저가 이 사이트에 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계속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면 한 3, 4분쯤 하면 밑에 인스톨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리플레시 하다 보면 아, 얘가 내가 이걸 사용하려구나 판단해서 실제로 밑에 인스톨이라는 버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why so strict라고는 안 돼.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한테 정말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네이티브랑 동등한 경험, 그 다음에 우리 웹도 이제 우리의 웹이요? 예, 정말 네이티브하고 비등비등하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룡을 보여준다든지 들어갔더니 공룡을 보여주고, 뭐 게임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통해 가지고 내 웹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보여줄지 다 관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용자가 인게이지 됐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계속 스팸이 돼버리면 그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롬프트를 그냥 단순히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런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좀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컨트롤 가능하냐고. 네, 만약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게이징 되면 on before install prompt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사용 형태는 이제 캔슬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런 프롬프트가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프리벤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법이 이제 그 에어호너에서 쓰는 방식인데, 들어온 이벤트를 이제 일단 저장해줘. 디폴트 이벤트에 저장한 다음에 후에 그 별도의 인스톨 밑에 버튼 잘 보이시나요? 저기 밑에 보시면 인스톨이라는 조그만 박스가 있어요. 하얀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그때 프롬프트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디폴트 레이러 타임인데, 그래서 버튼을 실제 클릭을 하면 그 지연 객체의 프롬프트 메소드 호출해가지고 그 프롬프트 모습을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어온을 하시면 실행시켜서 계속 하다 보면 인스톨 박스가 나오고 그걸 누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자 응답을 핸들링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에어온에서 누르면 이제 앱 인스톨 감사 인사 그리팅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프롬프트 한 다음에 이거 지금 객체는 다 프로미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n 해서 유저 초이스를 다시 넘기고 그 다음에 C 초이스에서 인스톨드가 됐다라는 값이 있으면 이제 그게 석세스 된 거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 웹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버전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5분 정도 휴리스틱하게 이제 판단되는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하시고 싶은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 벌려고, 집에 가려고. 근데 그게 좋지 않은 방법이죠. 왜냐면 실제로 아까 크리에이티브 규범들이 다 만족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플래그를 켜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롬 플래그 들어가셔가지고 바이패스 유저 인게이지먼트 체크를 온 하시면 실제로 매번 들어갈 때마다 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도 또 할 수 있는데요. 그 카나리 버전 들어가셔가지고 데벨로먼트 인스펙터 들어가서 보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디바이스 모드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그 버튼 점 3개 있는 거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 지금 이름은 좀 바뀌었는데 그림이랑 다르게 트리거 에드 투 홈스크린 하시면 실제로 창이 뜨는 것을 그 카나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등록되고 그 여러분이 만든 작업들이 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테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몇 가지 툴을 좀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툴 한번 데모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휴식 시간 가지시라고. 예. 놀랍지 않나요? 이런 배려를. 예, 화장실 가셔야 되니까.
됐습니다. 절대 페이지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리얼 팹 아이콘 제너레이터.com 가시면 그 프로그레시브 웹 용도 외에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윈도우즈, 아이폰, iOS 다 만들어드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그 노드를 다 쓰시니까 PWA 매니페스트하고 제가 그 npm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매니페스트를 이제 좀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데모 시간이 많이 남아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시고 보통 경우에 이제 아이콘 이런 거 다 준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콘 파인더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그 아이콘을 이제 검색할 수 있는데요. if 갓이라는 걸 하나 설치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콘 쿼리에 맞는 아이콘이 이제 몇 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제 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URL 고르신 다음에요. PW 매니페스트 하셔서 처음에 그 웹사이트 루트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콘이 설치될 경로 하시고요. 그 리사이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콘이 있어도 그 리사이즈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귀찮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 HTTP 다운로드 지원하니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이제 보시면 해상도에 맞게 이제 다 아이콘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설정들을 이제 대충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런 것 좀 귀찮으시면 인터랙티브 모드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어떤 설정들이 있는 거 모르시면 이제 색깔 같은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그 랜드스케이프 모드, 그다음에 뭐 오지진, 이미지 같은 거 아까 이렇게 URL 넣으시면 아까 같은 동일한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여러분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정말 좋은 경험 그다음에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워커를 해서 오픈해서 잘 동작하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당연히 HTTPS죠. 매니페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웹이 어떻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태스크 스위치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홈 스크린에서 어떤 아이콘으로 어떤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설정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여러분의 웹에 인게이징 됐을 때 보여주는 프롬프트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여질지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웹이 정말 사용자들한테 호감을 주는 그런 앱이 되시길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 리소스는 저기 웹 펀디멘탈 가시면 되고요. 저기 샘플스 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롬프팅에 관련된 예제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니페스트 안에 여러 설정들이 있는데 그 설정들의 자세한 값들을 원하시면 이제 스펙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뒤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